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은 잘 보내셨는지요? 절기 변화가 없어서 실감은 덜 납니다만 차례를 지낸 후에 모여 앉아 사골국물에 쫀득쫀득한 떡을 넣어 끓인 떡국 한 그릇을 따뜻하게 먹으면서 이런저런 덕담을 나누었던 기록이 새롭습니다. 떡국 한 그릇과 함께 시작하는 청양의 해, 을미년의 첫 주간 경제 동향을 시작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2월 17일 0.2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여 7.5%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로이터 통신이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 결과에서 향후 선진국으로의 자금 유출 가능성을 감안하여 이번 달에는 기존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었습니다. 또 다른 경제 전문 통신사인 블룸버그도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조사에서 단 한 명도 금리 인하를 예측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격 단행된 금리 인하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성장 정책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4년 성장률이 5.02%를 보이며 평년 6%대는 물론 직전 연도의 5.58%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였던 듯 합니다. 특히 지난 월요일 발표된 무역수지가 비록 흑자를 보이긴 했지만 내수 수요 역시 줄어들었다는 분석도 또 작용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즉, 물가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성장 촉진을 위해서 관심을 보여야 할 때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가자마드 대학교의 안토니어스 프라세티 안토노 교수는 중앙은행은 시중은행들로 하여금 여신 증대에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은행은 올해 여신 증대 목표치를 15에서 17%로 잡고 있는데 기존 7.75%라는 기준금리로는 달성이 어려워 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월요일 발표된 무역수지, 화요일 단행된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발표가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루피아화 환율은 2월 18일 미 달러당 12,870루피아로 전주 대비 미 달러당 68루피아 상승, 즉 평가절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전날인 17일까지 지속적인 환율 하락세를 보이던 상황에서 전날 발표된 금리 인하 소식으로 하루 만에 미 달러당 108루피아 상승한 결과입니다. 원화는 설 연휴 자금 수요로 인하여 달러 매도, 원화 매입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월 17일 전주 대비 2.3원 하락한 미 달러당 1105.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17일 전주 대비 0.03원 하락한 8.7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 역시 2월 17일 발표된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영향으로 하루 만인 18일 0.24%포인트 하락하며 전주 대비 0.26%포인트 하락한 7.10%로 마감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5,300대를 유지하며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래량의 경우는 2월 17일 일평균 5조 6천억 루피아 수준을 보였으나 18일 하루 동안에는 18조 루피아를 기록하는 가히 폭발적인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이번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조치가 시장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영국계 은행 바클레이즈에서 올해 루피아화 환율이 미 달러당 최고 13,250루피아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분석한 내용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도 올해 루피아화의 약세, 즉 환율 상승을 예측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중앙은행의 아구스 총재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이로 인한 자금 유출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분석과 같은 것이고 전문가들은 이런 이유로 이번 달에는 금리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2월 17일 중앙은행은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 사이 발표된 것은 2월 16일 통계청의 1월 무역수지 흑자였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예상과 달랐던 수지 흑자의 원인은 수출 부문이 탄력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소비 감소에 따른 수익 감소 폭이
더 가팔랐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의 발표를 살펴보면 수입 부문의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15.6%가 감소하여 당초의 6% 하락을 보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수출 부문도 전문가들은 당초 4.1%의 감소를 보일 것이라 예상했었지만 결과는 8.1%에 달했습니다. 수익 감소 내역을 보면 석유가스 부문이 국제가격 인하에 힘입어서 40.4% 감소했고 소비재 수입이 20.1% 감소하는 등 투자 관련 원재료 및 자본재 수입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싱가포르계 DBS은행의 군디 차야디 이코노미스트는 수입 부문 숫자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가 흑자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수입 부문이 무너진다는 것은 국내 소비 부문이 압력을 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트마자야 대학교의 아구스티누스 프라세티안토코 교수는 수출이 감소하고 수익 감소 폭이 이보다 더 커서 발생한 무역 수지 흑자라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역 수지가 개선되었다 말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역 수지 흑자가 나타나는 것은 좋은 일이겠지만 그저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도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좀 더 성장 쪽에 무게중심을 기울여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는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민간기업 또는 외국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정책인 세금 감면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투자와 관련된 각종 세제는 물론 일정 기간 동안의 법인세 감면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 촉진 수단은 항구적이지 않고 보통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러한 법안이 지난 2011년 정부령에 의해서 위반된 이후 1년 단위로 연장해오고 있는데요. 오는 8월에 기한이 만료된다고 합니다. 이에 밤방 브로조네고로 재무장관은 다시 1년 연장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집중 육성하려는 5가지 산업부문, 즉 석유 정제 및 기초석유화학, 재생에너지, 기초금속, 기계, 그리고 정보통신장비 부문 등에서 1조 루피아 상당액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5년에서 10년 동안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난 유도현호 정부에서는 관련 제도가 있었음에도 세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가장 중요한 투자 부문 중 하나로 꼽히는 해양 및 인프라 부문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도 합니다. 정부 부처 중 투자조정청, 즉 베카페엠이 투자 촉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프랭키 시바라니 청장은 이번 개정안을 놓고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투자조정청의 올해 목표는 투자 집행액 기준으로 전년보다 14% 증가한 520조 루피아입니다. 그중 344조 루피아는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에 한국의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생산시설 투자를 놓고 요구한 30년간의 세제 혜택 부여에 난색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는 일단 해당 생산시설을 베트남에 증설키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에서는 30년 세제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밤방 재무장관은 이미 세제 개편의 윤곽이 마련되었다고 하면서도 세부 사항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프라 개발을 비롯한 더 많은 부분에 혜택을 부여하여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를, 가능하면 한국 기업들이 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생활하다 보면 하루 5차례 이루어지는 기도, 한 달간 진행되는 라마단 등 많은 생활 현장에서의 이슬람과 관련된 내용들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즉 무슬림들에게는 평생 지켜야 할 5가지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신앙 고백, 기도, 단식, 기부, 그리고 성지순례인 하지입니다. 이 중 성지순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를 다녀와야 하는 것인데요. 전 세계 무슬림들이 성지순례를 희망하다 보니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는 각 국가별로 연간 성지순례 쿼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구 2억 5천만 명 중 85%가 넘는 이들이 무슬림이고 이를 계산해보면 인도네시아에서만 약 2억 1천만 명 이상의 수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 부여된 쿼타는 연 2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청 후 18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사우디아라비아에까지 가서 상당 기간 동안 체류를 하다 보니 경제적 부담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종교부에서는 신청인들로 하여금 대기 기간 동안 일시불 혹은 적금 형태의 분할 납부를 통하여 해당 필요 자금을 미리 마련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지 준비를 목적으로 모여진 자금이 최근 67조 루피아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큰 돈이 모여서인지 수십 명의 정부 인사들이 부정 사용에 연루되기도 했고 일부는 실형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자금이 이슬람 율법에 따라 투자하는 샤리아 채권 또는 은행 예금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최근 하지 자금을 도로, 항만, 공항, 플랜테이션 등 국가 인프라 개발 또는 국영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해당 자금의 90% 정도를 인프라 개발에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또한 조코위 대통령은 하지 자금 외에도 국가기관에서 관리 중인 자금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은행에 예치하는 것에서 벗어나 공무원 연금공단인 타스펜 또는 사회보장제도인 BPJS 등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프라 개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필요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 다양한 방안들이 동원되는 것 같습니다. 설 명절을 보내는 이번 주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메가블리츠라는 영화관에서 최근 한국에서 역대 2위의 흥행 성적을 보이고 있는 영화 국제시장을 상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시장은 부산에 있는 실제 시장의 이름입니다. 광복 후 귀환한 동포들이 자리를 잡으며 형성되었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미군의 군수물자와 밀수품 등이 거래되면서 크게 성장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장을 배경으로 영화는 되고 싶었던 것도 많았지만 평생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는 아버지 덕수를 통하여 굳세게 살아온 우리들의 아버지 이야기를 담아내었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 가족이 함께 관람하시면서 세대를 뛰어넘는 공감대를 만들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